오늘의 탐구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죠. 네, 우리 주변에 정말 성실하게 매일같이 땀 흘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왜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단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당신이 배우는 기술이다. 네, 그 문장이 바로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랑 부를 쌓는 것을 거의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거의 동의어처럼 쓰죠. 네, 하지만 오늘 자료는 그 둘 사이에 아주 거대한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나침판 삼아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도 엉뚱한 곳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이 문장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 딱 30초 안에 한번 요약해보죠. 네, 좋습니다. 첫째, 돈벌이를 단순 반복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관점의 전환이죠. 둘째,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 네, 희망이 중요하죠. 결국 바지락 셋째, 그래서 부의 축적은 한 방이 아니라 이 기술을 평생에 걸쳐서 연마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초점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는가에서 그 시간 동안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가, 여기로 옮기는 작업인 거죠. 아,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돈 버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기술이다. 네, 사실 이 문장 처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제가 월급은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주어진 업무라는 행동을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이걸 기술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든요. 그런가요? 네, 물론 출근이라는 행동이 월급의 전제 조건인 건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8시간을 일하는데 왜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고 누구는 그 수십 배를 벌까요? 그러네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손재주 같은 기능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 시스템 개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동이 아니라 그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무형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요리를 예로 들면 좀 쉬울까요? 그냥 레시피에 적힌 대로 재료 넣고 끓이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랑 네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불 조절, 타이밍, 창의적인 조합으로 훨씬 맛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요리사의 차이, 이런 걸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레시피를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고 최상의 맛을 이끌어내는 건 기술의 영역이죠. 아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사가 시킨 업무를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 행동이에요. 하지만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이 근본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인 거죠. 그렇네요. 전자는 딱 월급만큼의 가치를 만들지만 후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결국 그 가치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행동은 누구나 대체할 수 있지만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 타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원래 돈 버는 감각이 있어. 이런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재능론이죠. 재능론이요? 네, 우리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물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야든
정상급의 전문가를 보면요. 그분들은 재능 위에 엄청난 양의 의식적인 연습을 쌓아올린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 문장이 재능이 아니라 굳이 기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학습 가능성을 전제하거든요. 학습 가능성이요? 네.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맨날 넘어지죠. 네,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면서 균형 잡는 법, 페달 밟는 타이밍을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연습과 학습의 과정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돈 버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투자 보고서가 외계어처럼 보이고 시장의 흐름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겠죠. 왜 막막하죠?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해보고 실패의 원인을 복귀하고 꾸준히 관련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어느새 익숙하게 시장을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페달에 발도 안 올리면 영원히 배울 수 없는 거랑 똑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도할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난 재능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너도 배우면 되겠네 하고 문턱이 확 낮아지네요. 정확합니다.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있는가라는 수동적인 질문에서 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능동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아, 능동적인 질문으로. 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력한 관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쥔 학습자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이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좋은 씨앗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 주고 잡초 뽑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완성이나 존업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돈과 관련된 기술은 시대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아, 하긴 그렇죠. 10년 전, 아니 5년 전에 유효했던 투자 공식이나 사업 모델이 지금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터넷 없던 시달의 부동산 투자 기술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투자 기술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원사가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관리법을 바꾸듯이 우리도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거죠.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에게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출근이라는 행동은 퇴근하면 멈추지만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은 멈추는 순간 녹슬어 버리기 시작하죠. 아, 무서운 말이네요. 어쩌면 불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이 멈추지 않는 학습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행동, 기술, 과정. 이 세 단계를 거치니까 문장의 의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당신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세 줄 규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 나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 행동이 아닌 가치를 만드는 기술이다. 네, 가치를 만드는 기술. 둘째, 모든 기술은 재능이 아니라 학습과 연습의 대상이다. 학습과 연습. 셋째, 부의 축적은 끝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두 가지 강력한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요?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아마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 아닌가. 기술이니 뭐니 얕은 꾀보다 묵묵히 내 할 일 하는 게 결국 인정받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성실함에 대한 신화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면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가르쳐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함, 모든 것의 기본이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방향 없는 성실함은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지도나 나침반 없이 그저 성실하게 노만 젓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데요? 네, 그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리겠지만 결국 에너지만 소진하고 표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노젓는 행위가 바로 성실함이고요. 지도와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찾는 능력이 바로 기술입니다. 와,
성실함이라는 엔진에 기술이라는 핸들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네, 성실함이라는 엔진에 기술이라는 핸들이 장착되어야 비로소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론은 뭔가요? 이것도 왠지 알 것 같은데 결국 돈은 돈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기술 좀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체념 섞인 이야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이 생각 이면에는 돈 버는 기술은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엄청난 성공 신화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에게 벽을 느끼게 만드는 역설이죠.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친 문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단순히 주문받고 커피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단골 손님을 더 만들 수 있을까? 재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시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술을 연마하는 첫걸음입니다. 아, 그런 작은 차이? 네,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나중에 자신만의 가게를 열 수 있는 역량, 즉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시작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시작하는 작은 개선의 노력이 기술의 시작이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이 당신의 것이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탐구를 정리하면서 5가지 질문을 빠르게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즉시 답해보세요. 네, 첫째, 돈을 버는 것은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바로 배우는 기술입니다. 둘째, 돈 버는 것을 기술로 정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재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셋째, 성실한 행동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어떤 비유로 설명했죠? 아, 그거요. 방향 없이 노만 젓는 배, 즉 기술이라는 핸들이 없는 엔진이었습니다. 넷째, 한 번 배운 기술은 영원한가요? 아니죠. 정원을 가꾸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관리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 5째, 어차피 특별한 사람만 성공한다는 생각에 이 문장은 어떻게 답하나요? 기술 연마의 시작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개선이며 누구에게나 그 출발선은 열려 있다고 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당신이 배우는 기술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을 깊이 있게 탐험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고요. 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전략적인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제 행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술을 연마하는 학습자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그리고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네. 돈 버는 것이 기술이라면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연말에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기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연습을 내일 어떻게 딱 10분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을까?